안녕하세요. 용인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 교수 박준영입니다. 불편하신 무릎으로 저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짧은 진료 시간 동안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치료받는 환자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저와 저희 팀이 하고 있는 수술적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무릎 관절염과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설명드리고 최근 대두된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 정강이뼈, 덮개뼈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인대와 힘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는 반월상 연골이라는 물렁뼈 패드가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해주고 뼈 표면은 관절 연골로 감싸져 부드럽게 윤활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며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파괴되면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병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의 증상과 신체 검사 소견, 엑스레이와 MRI 같은 영상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1기부터 4기까지 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3기 이상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반월판이나 무릎 연골이 마모되어 뼈가 거의 맞닿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렇게 관절염이 진행되어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고려하는 수술이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염증성 관절염, 외상 후 2차성 관절염, 골괴사증으로 인해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고 통증과 기능장애가 심할 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방사선 사진 등 영상 검사에서 뼈 손상이 심해도 환자분께서 통증과 불편감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관절염 자체는 생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인공관절 수술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이가 상하면 금을 씌우는 것처럼 마모된 뼈를 깎아내어 다듬고 금속으로 관절 위아래를 덮어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무릎 연골과 비정상적으로 자란 뼈를 절제한 뒤 잘 다듬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표면에 특수 금속과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인공관절 치환물을 삽입해주는 관절 성형 수술입니다. 손상된 무릎 관절면은 인공관절 부품으로 바뀌게 되지만 뼈와 근육, 인대 등 나머지 구조물은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인공관절은 수술 범위에 따라 전치환술과 반치환술이 있고 나이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합니다. 60대 이하에서 내측의 무릎 관절에만 국한된 관절염은 반치환술을 고려하고 연령과 관계없이 내외측 모두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고려합니다. 인공관절로 수술받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치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관절염은 부분적으로 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수술을 결정하기까지 약이나 주사와 같은 보존 치료를 하며 병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완화하고 다리를 바르게 교정하는 것이 인공관절 수술의 목표입니다. 인공관절 수술 시 뼈를 자르는 두께나 각도, 인대 균형을 잘 맞추어야 수술 후 휘어진 다리 모양도 똑바로 펴지고 통증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관절이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확하게 뼈를 자르고 잘린 공간에 임플란트를 잘 맞춰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에 휘어진 다리를 펴놓기 위해 연부 조직을 균형 있게 맞춰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고식적인 방법을 통한 인공관절 수술도 충분히 성공적이었지만 로봇을 사용한다면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보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 환자분이 좀 더 편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과 망치를 이용해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의사는 기존에는 본인의 경험에 따라 뼈를 다듬는 정도나 안정성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것들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정확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과정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로봇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로봇이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을 사용하는 의사의 수술 계획과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물은 금속과 폴리에틸렌 부품으로 수명이 있습니다. 특히 연골 역할을 해주는 폴리에틸렌은 구형의 경우 매년 조금씩 닳아 15년 정도 되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환물의 디자인과 재질이 개선되어 닳는 현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20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90% 정도로 알려져 있어 60대에 수술을 받아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5cm 정도의 피부 절개 후 관절염으로 손상된 뼈 표면을 미리 계획해둔 만큼 절제합니다. 절제된 부위에 인공관절 치환물을 넣고 골 시멘트로 고정해 줍니다. 절개부터 봉합까지 약 1시간 반이 소요되고 마취 과정과 소독, 드레싱을 포함하면 총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술 후 재활치료는 수술 다음날 무릎을 구부리는 운동부터 시작됩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강제로 무릎을 구부리는 재활 방법은 통증이 심해 환자 고통이 심하고 무릎 주변 근육을 오히려 긴장시켜 재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관절 운동기계를 이용해 적은 각도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는 수동적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을 시작하고 매일 각도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나 붓기가 빠지면 충분한 무릎 관절 각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2일째부터는 워커와 같은 보조기를 사용해 서고 걷기를 시작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뿐 아니라 스스로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 관리 방법도 개선되어 예전에 비해 인공관절 수술의 통증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술 전 통증을 줄이는 약물을 다중요법으로 선제적으로 투여하고 수술 중 진통을 줄이는 약물을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합니다. 수술 후에 한 번 더 신경차단술이라는 무통주사를 놓습니다. 이러한 재활치료와 통증 관리를 통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 후 1주 정도가 되면 원활하게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수술 후 한 달간은 워커나 목발을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아물고 있는 무릎 관절로 무리하게 걸으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의 프로토콜대로 재활치료하고 정기검진하면 수술 후 3개월째는 1시간 정도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잘 회복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정상관절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수술이 아니라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관절은 정상관절과는 다릅니다. 인공관절의 재질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쓰면 충격이 누적되어 마모가 되고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는 줄넘기 같이 체중을 실어 뛰는 동작이나 쪼그려 앉기와 같이 한 곳에 힘이 집중되는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조깅, 등산, 스키, 테니스 같이 뛰는 동작이 많고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비트는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무릎을 너무 아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근력과 근육량, 골밀도가 유지되어야 관절로 가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매일 5-6천0보 정도는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레길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은 추천드립니다. 암도 우리 삶에 큰 지장을 주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무릎 관절염도 암 못지않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질병입니다. 저는 무릎 인공관절을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로서 유민세브란스 병원 정형외과를 찾는 모든 환자분들이 건강한 관절을 되찾아 그 후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